자, 문제 4번에 대한 리뷰를 좀 하도록 하죠. 자, 조건은 보시다시피 굿즈가 우리가 영어로 뜻이 뭐죠? 뭐 재화라는 뜻입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재화, 뭐 상품, 뭐 이렇게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굿즈 클래스 하나, 그리고 굿즈를 활용한 이 메인 메서드가 존재하는 이그젬플 클래스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한 개, price, number of stock, 얘는 재고가 될 거고, sold는 팔린 수량이 될 거고, 그리고 메서드에서 getter를 구현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toString 메서드를 overriding을 이제 출력 결과를 보고 구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자, 입력을 이렇게 다 받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 보니까 사이다 그리고 콜라 뭐 이런 내용들로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 달라, 이 내용이겠네요. 그죠? 맞나요? 어떻게 보면 요 내용이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toString에서 이게 toString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까지만 toString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맞나요?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입력을 받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몇 개의 상품을 입력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로 이렇게 받겠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자, 생성자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자, 다시 일로 와서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굿즈라고 있죠. 굿즈가 여기 없네요. 굿즈가 어디나 여기 있네요. 자, 굿즈 그대로, 자, 이렇게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따라 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굿즈 클래스를 만들 줄은 다 있다. 그죠? 예, 이렇게 만들었으면 아까 문제에서 봤듯이 이 변수들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getter를 제가 밑에서 구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getter를 구현하라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셨더라면, 아, 요거를 getter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 값을 줄 거니까 얘를 접근 제어자 private로 감싸주자라는 그런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죠. 예. 그래서 private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멤버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예, 요까지는 뭐 다 알잖아요. 맞죠? 예, 프라이빗를 선언을 하는 게 좋아요. getter를 제공하라고 했던 이유는 프라이빗 때문에 제공을 하라는 거고,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라이빗 접근 제어자를 써주는 게 통상적으로는 원칙입니다. 관례입니다.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감싸고 이 값을 읽어가게끔 getter를 제공해 주는 게 통상적으로 원칙이다, 관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멤버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오는 게 관례적으로 생성자가 오게 돼 있어요. 생성자가 오고 그 밑에 이제 각종 메서드들이 와주는 게 클래스를 만드는 일종의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생성자를 한번 보니까, 아하, 매개 변수 4개를 받고 있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4개를 다 받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는 안 되고, 자, 제너레이터 해서 constructor using this field, using field 요걸 눌러서, 자, 요렇게 제너레이터 해서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우리가 요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라 했던 거는 getter를 구현을 해 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getter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역시 소스의 제너레이터의 getter and setter에 가서 select getters만
클릭을 하고 자 제너레이터 해서 이렇게 4개 맞죠? 멤버 변수가 자 4개의 이 게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하라고 더 했던 게 toString을 overriding 그런데 출력 결과를 보고 구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면 되겠네요. 뭐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이 밑에 부분 2군데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까지 다 가지고 가도록 하죠. 그래서 자 이거를 자 그대로 자 toString을 overriding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toString을 하는데 자 sysout을 먼저 호출을 해서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string str은 null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str은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겁니다. 그죠? 맞나요? 예,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이름, 가격, 재고, 팔린 수량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멤버 변수만 바라봤을 때 아하 이게 상품 이름이구나, 아 이게 가격이구나, 이게 재고구나, 이게 팔린 수량이구나 라는 건 영어만 봐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게터를 제공했던 이유, 게터를 잘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this 뭐 하면 돼요? 이름 getName 하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getName을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 제가 한 칸 띄웠죠? 여기에 보니까 사이다 getName하고 한 칸 띄웠으니까 한 칸을 여기에 띄워줘야겠다. 그죠? 예, 띄워주고 다시 플러스 해서 this 뭐 들어가면 돼요? 이름 다음에 가격이네요. price가 들어가면 되겠죠. get price.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 칸을 이렇게 띄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is 뭐가 들어가면 돼요? 재고 get number of stock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플러스 해서 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 한 칸 내리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한 칸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서 그 다음에는 팔린 수량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this 해서 뭐 하면 돼요? get sold 하면 되겠네요. 그죠? get sol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장은 다 만들어졌다. 그죠? 그 다음에 return 해서 자 여기에 return 타입이 string이므로 우리는 이 str을 return을 해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물론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소스가 좀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이대로 놔두도록 하죠. 맞죠? 예, 그리고 나서 toString이 호출이 되면 이걸 먼저 찍을 것이고 이걸 먼저 찍으면 되겠네요. 그죠? 먼저 찍고 그 다음에 str을 리턴 받아서 출력을 하겠네요. 맞나요? 예. 요런 형태로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아직까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했던 거는 멤버 변수를 private로 감싸고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각각 멤버 변수에 대한 getter를 추가를 했고 그리고 출력 결과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toString을 overriding을 했어요. 그죠? 이 부분은 뭐 어떻습니까? 이해가 다 되십니까?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굿즈 이그젠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자 요렇게 하고 자 요렇게 갖다 붙이고 자 이거는 지울게요. 자 그래서 굿즈 이그젬플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다 만들 수 있다. 그죠? 맞나요? 그리고 메인 메서드도 추가도 다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throws exception은 제가 일부러 예외가 터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굳이 지금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예외 처리를 배우면 그때 배워서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러한 출력 결과를 내고 싶어. 그러면 보니까 몇 개의 상품을 입력받을래? 라고 물어보길래 우리가 사용자 입력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스캐너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직감을 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먼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상품이래요. 그죠? 맞나요? 몇 개의 상품을 입력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하 이게 배열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객체 배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맞나요? 요까지만 객체 배열을 써야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하신 것만으로 해도 상당히 잘 하신 거예요. 생각을 잘 하신 거예요. 왜? 이 사이다, 이름, 가격, 재고, 수량 이거는 전부 다 굿즈라는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멤버 변수들의 값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입력을 했다라는 것은 굿즈를 배열로 두 개를 만들었다 이 말이겠네요. 맞죠? 그래서 반복문을 돌면서 랭스만큼 이렇게 찍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먼저 자 스캐너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스캐너 리소스부터 먼저 추가를 이렇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하고 리콜은 new 스캐너 이렇게 system.in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스캐너를 썼으면 이제 클로즈를 외치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상품을 몇 개 받을 거냐 이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sys out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역시 프린트 ln은 프린트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자 스캐너에 그죠? 이제 받아줘야 된다. 그죠? 맞나요? 그래 점 해서 뭐 하면 돼요? 그죠? 몇 개의 상품을 입력 받을 거냐라고 했으니까 정수값을 받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next int 이렇게 우리가 받아주면 되고 얘가 return 타입이 int니까 int 타입으로 num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받아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예. 이렇게 받았고 그러면 이제 이 받았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뭘 생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굿즈라는 객체 배열을 몇 개를 생성할 건지 사용자가 입력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생성을 하면 되겠다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네요. 맞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굿즈 합니다. 굿즈 이렇게 하고 굿즈의 배열 타입을 선언하고 자 굿즈 어레이라고 이렇게 어레이라고 이렇게 변수를 주고요. 자 는 해서 new 굿즈를 하는데 자 굿즈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굿즈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num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네. 맞나요? 네. 예. 그래서 num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만들었어. 근데 내가 여기에서 2를 입력을 했다고 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합시다. 메모리 상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자 여기에 굿즈 어레이가 올라가 있을 것이며 여기 밑에는 굿즈 어레이라는 이 배열이 객체 배열이 각각 두 개가 만들어져서 여기에는 각각 뭘로 초기화가 돼 있어요? 요렇게 했다면 뭘로 초기화가 돼 있어요? 널로 초기화가 돼 있죠. 누가 0이라고 합니까? 널이죠, 그죠? 왜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객체 배열은 2차원 배열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1차원 배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태치를 해야 된다, 그죠? 어태치를 해왔기 때문에 주소값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널로 이렇게 초기화가 되어 있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죠. 맞나요? 요까지 이해 안 된다, 손 들어보십시오. 이해 다 됩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위에서 보니까 내가 두 개를 입력을 했고 그러면 그만큼 생겨났으니까 여기에서 아이디, 이름, 가격, 재고, 수량을 우리가 각각 입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보니까 반복문을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씁니다. 자, for 해서 int i는 0 해서 i는 얼마까지? 굿즈 어레이의 length까지, 그죠?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i 플러스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상품의 이름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상품 이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sys out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프린트를 해야 되겠다,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상품 이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i가 1이 아마 i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요렇게. 그러면 i번째 상품 입력해라 라고 뜨면 이걸 입력하는 거는 지금 상품 이름이니까 굿즈에서 상품 이름이라고 한 것은 아까 우리가 굿즈 클래스를 가보면 자 상품 이름이 name이다, 그죠? 그리고 스트링이다, 그죠? 그러면 뭘로 받아줘야 됩니까? 스트링으로 받아줘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생각이 들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스트링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name 이렇게 지역 변수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캐너에 뭘 이용을 하면 돼요? 자 next를 이용을 하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next는 어차피 상품 이름이니까 우리가 빈 공백까지만 치면 되니까, 그죠? next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는 상품 이름을 입력받는 부분이다,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입력을 받아야 돼요? 보니까 가격이다, 그죠? 그래서 역시 복사를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가격을 입력을 한번 받아보죠. 그래서 똑같이 자 이거를 복사를 하면 되겠죠. 복사를 해서 자 여기는 상품 이름이 아니라 뭐였죠? 가격? 네, 가격이죠. 가격 이렇게 하고 자 next 가격이니까 스트링입니까? int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int 이렇게 붙여주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받아줄 때 여기에다가 가격이니까 int price로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상품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상품 가격을 입력받는 부분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똑같이 복사해서 가져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네 개를 입력받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가격 다음에는 뭐죠? 재고네요, 그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는, 상품, 재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재고도 수량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솔드가 아니고, 넘버 오브 스탁인가요? 예, 넘버 오브 스탁. 맞나요? 자, 요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상품 재고를 입력받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받았어요? 팔린 수량이다. 그죠? 팔린 상품 수량. 이거는 복사를 해서 팔린 상품 수량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맞나요? 번째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네, 번째. 이렇게 번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상품 수량이 팔려도 이것도 역시 뭡니까? 인트 타입이다. 그죠? 그래서 sold 이렇게 우리가 받아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변수로 name, price, 재고, number of stock, sold까지 이렇게 생성을 받았다면 이 값으로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태치를 해서 이 값으로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겠다. 그죠?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 코드가 가능하겠죠.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못했던 부분이, 헷갈렸던 부분이 아마 여기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바로 new goods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과연 값을 어떤 걸 넣어줘야 되고 해야 될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name을 그대로 주면 되고 price를 그대로 주면 되고 number of stock, sold 그대로 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인스턴스는 어디로 넣어줘야 된다?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몇 번째? I 번째로 이렇게 해준다는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메모리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굿즈 어레이가 있으면 이 두 칸이 빈 주소로 널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바로 어태치하는 작업이 되죠. 이렇게 붙여져서 여기에 뭐 일단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4개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입력했던 가격, 이름, 가격, 재고, 수량이 여기에 여기에 딱 들어가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거죠. 맞나요? 예, 결과론적으로 이 코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아래 코드가 바로 객체 배열에 굿즈라는 인스턴스를 붙이는 작업이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객체 배열을 이해를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이것만 떠오르면 이렇게 받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서 인스턴스를 어떻게 생성해야 될지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뭡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어태치하는 작업이 내가 2개를 입력을 했다면 2번 돌면서 만들어질 겁니다.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여기서 입력하신 상품의 이름은 어쩌고 저쩌고, 이거 2번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toString에서 넣어 놓을 필요가 없겠다. 그죠? 그죠? toString에 있는 내용을 이거는 그대로 가져올게요. 다시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왜냐하면 2번 돌면 2번 다 찍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니까 자, 이제 요렇게 하고요. 팔린 수량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for 해서 이제 우리가 가져오면 되겠다. 그죠? 가져와서
여기에서 int i는 0, i는 goods array 점 length만큼 도는데 i 플러스 플러스를 해서 여기서는 그냥 우리 sys out 해가지고 toString을 호출하면 끝이에요. 그죠? 자, goods array에 i 번째 점 toString을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게임은 끝났네요. 그죠? 이러면 끝이에요. 한번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스타트를 하고요. 자,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몇 개의 상품을 입력 받으시겠습니까? 요거 출력됐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2개만 할게요. 2개 입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2개를 입력받고 여기에서 첫 번째 상품을 입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출력 결과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4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4이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가격 얼마입니까? 1000원이네요. 그죠? 1000원 하고 재고 50개다. 그죠? 200개다. 그죠? 200개. 그리고 팔린 수량이 50이다. 그죠? 자, 50. 그리고 두 번째 상품 이름은 콜라다. 그죠? 예, 콜라 하고 그리고 상품 가격 1000원. 그리고 재고는 100개. 그리고 수량은 50개. 딴 하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계산이 아니죠. 이렇게 팔린 수량의 현황이 쫙쫙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됐나요? 예. 자, 이해, 누구야? 이 4번 문제 누가 질문했더라? 괜찮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예. 광택씨, 됐어요? 예, 요게 어려웠죠? 예, 요게 어려웠을 거예요. 뭐, 입력받고 출력하고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요게 어려웠을 거예요, 요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열할 때, 누차 설명드렸던 부분이, 어태치하는 작업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죠? 맞나요? 예. 됐나요? 자, 요까지 해서 요 부분을 문제 몇 번이죠, 이게? 4번이었나요? 예, 문제 4번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